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 그 옆으로 개발된 대규모 주택단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택에 오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뭐 일반적일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남자아이 둘이다 보니까 열심히 뛰어다니고요. 네. 아파트에서는 매트를 깔고 항상 생활을 해야 되고 아랫집 분들이 막 올라오시기도 했고 그래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게. 대단지 아파트 바로 옆이라 접근성과 편의성이 뛰어난 거는 좋은데 이거 땅값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집 같은데 뭐 크기는 아담하네요. 아담한 집이다 보니 공간 효율을 최대한 높이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집. 이 집의 특징은 작은데 이상하게 작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집이라나? 일단 건축가님을 기다려보자고요. 건축가님, 오늘도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셨네요. 주택 같은 데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병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젊은 분들은 자녀분들의 아무래도 학교, 학군 같은 것들 때문에 고민이실 텐데 이렇게 집합주거 형식의 동네라면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수 있어서 주택의 장점들은 장점대로 취하시면서 그런 도시에 지원돼야 되는 주거 지원 시설들은 누릴 수가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죠. 아, 이 집이구나. 타일로 마감을 하셨네. 대문이 없고. 벨이 여기 있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주 김정희입니다. 건축가 유병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좁은 공간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아내 김나리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집에서 쓰임 100%의 남편이 되고 싶은 김종혁입니다. 저희가 아파트만 살 때는 사실 이렇게 수평적인 공간만 보게 되잖아요. 이 방 가고 저 방 가고 이렇게 되는데 주택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자 하고 만든 것들이 포인트가 잘 된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럼 실내도 궁금한데 한번 구경시켜 주시겠어요? 네. 네. 작지만 작지 않은 컴팩트 하우스 구경해 볼까요? 와. 바깥에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네요. 차가운 외관의 느낌과 달리 따뜻한 느낌을 주는 우드톤의 거실. 무엇보다 개방감을 극대화시킨 보이드 구조가 눈길을 끕니다. 한마디로 1층부터 2층까지 어디 하나 막힘없이 시원하게 열려있는 구조인데요. 집을 들어와서 보니까 바깥에서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따뜻하네요. 그리고 나무를 많이 쓰셨고. 나무 쓴 게 색감이 좀 따뜻한 느낌을 주나 봐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오시면은 겨울에 들어왔을 때 확 훈훈한 감이 확 느껴지고 여름에는 생각보다 시원하네요. 이런 얘기도 듣고 보기에도 그렇지만 결국 여기가 지금 아까 바깥에서 보니까 패시브 그 마크가 있던데 그 패시브 하우스로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따뜻한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패시브하우스가 마침 그런 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편이 좀 공부를 많이 하긴 했지만 저도 같이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집 처음에 짓기로 한 다음에 생각한 원칙이 기능과 뭐 예쁜 거, 신비성 이게 상충이 되면 기능을 택하자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 보면은 모양을 다양하게 한 집들이 있잖아요. 뭐 디귿자라든지 뭐 미음자라든지 뭐 이런 집들이 있는데 그냥 이 직사각형의 형태 주로 그런 모양의 제한이 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모양이나 너무 예쁘게 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하면 그거는 좀 구현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돈이 되게 많이 들거나 그래서 저희도 본체도 지금 이게 그냥 직사각형 형태고 패시브하우스가 사실은 공사 초반에는 투자비가 좀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사시면서 열 효율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이제 세이브가 되긴 하죠. 네. 아, 네. 패시브하우스여서 그런지 몰라도 실내가 굉장히 따뜻하네요. 네. 지금 좀 따뜻한 느낌을 받을 시기긴 합니다. 밖에 온도 차이랑. 그러게요. 굉장히 따뜻한데요. 저도 목도리 좀 풀겠습니다. 그러면 1층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메인 주방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보조 주방이고 어머 잠깐만. 보통 보조 주방은 숨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집은 반대네. 심지어 코너 창을 둬서 어머 이쁘기까지 해. 보조 주방이긴 한데 제가 저기에서 시간을 굉장히 네. 많이 보내고 있어서 메인 주방이나 사실 마찬가지 공간이고요. 유리가 있어서 모든 거를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누워있는 거 감시하려고 만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엔 보이드 공간이 있어서 아마도 저렇게 냄새 나는 것들이 차단이 되는 것도 확실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바깥에 가시성을 찾은 것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네. 전문 식당 같은데요. 아, 네. 아, 오픈형 주방. 네네네. 네. 어떤 집이든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고립될 확률이 있게 마련인데 이 부부는 그게 너무 싫었대요. 요리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주방. 그러면서도 음식 냄새부터 자유로운 주방.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민 참 많았답니다. 결론은 고민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죠. 원래부터 평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저희가 평상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근데 평상이 이렇게 있는 형태의 도안이 하나 있었는데 아, 정말 초안에는 떡하니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평상이 있어도 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중간에 있었는데 대신에 평상이라는 게 너무 신선하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주방과 거실을 함께 쓰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공간. 부부는 소파 대신 평상을 선택했죠. 아, 이 평상이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다용도로 좋네요. 네, 저희 아이들이 네. 여기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어렸을 때 평상처럼 저희도 이제 누워서 쉬기도 하고. 네, 그런 그러게요. 모습. 네. 저희가 어렸을 때 그 평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다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잖아요. 거실 용도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놓으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소파 같은 것들을 놔두는 것보다 평상 기능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이 집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네요. 평상이 있으면서 계단 하나하나마다 다 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저희가 그냥 평상만 두면 네. 너무 이제 쓸모없는 공간이 될까 싶어서 여기 아래에 수납장을 두어서요. 좀 넓은 수납장을 두어서 저희 필요한 물건들도 수납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단도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큰 물건들 수납할 수 있게 공간을 좀 뚫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1층은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책을 보는 서재, 아이들도 저도 쉴 수 있는 휴게실의 공간입니다.
작은 평수이지만 죽은 공간 없이 100%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한마디로 그냥 한치의 공간도 낭비하지 않고선 사용하셨네요. 네. 그러면 2층도 궁금한데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가볼까요?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의 경우도 폭을 넓게 만들었는데요. 계단 자체가 흐르고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르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이렇게 해놓으니 멋진 도서관이 부럽지 않죠?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그러면 2층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려나? heaven, oh I'm in heaven. 2층에 올라오니까 1층에 이어서 역시나 햇빛이 많이 들어오네요. 여기는 활용 용도가 어떻게 되시나요? 여기 공간은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가족실, 네. 2층 거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일부러 아이들 방에다가 책상을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방에 처박혀서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2층 가족실을 크게 생각한 이유도 거기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네. 방이 다방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방이거든요. 네. 다방. 이름이 재밌네요. 네. 왜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에 지금 문이 있는데 네네. 이 문을 이렇게 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닫으면 네. 안에 있는 공간을 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는 컴퓨터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그다음에 집중존이라고 해서 저희가 가족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필요할 때 여기에 문을 닫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감금하시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자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닫이 문 하나를 통해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2층 다방. 사실은 게스트룸처럼 쓸 수도 있고 미닫이 문을 닫으면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열면 또 가족실이 좀 확장이 돼서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다용도로 지어보자 하는 느낌의. 거실이 이렇게 나눠졌다가 이렇게 멀티퍼포스로 해서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게 공간을 갖다가 굉장히 크게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야외에서부터 연결되는 부분 때문에 이게 평소에 비해서 굉장히 공간이 크게 느껴지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미닫이 문을 닫으면 좀 골방 느낌이 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 창문이 있군요. 네, 저거는 폴딩으로 열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열면 좀 개방감이. 좁은 평수에도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였네요. 그러면 저 창문이 열리면 그야말로 1층과 2층과 2층의 거실이 외부까지 통으로 다 열리는 거네요. 네. 저희가 이 집을 사실 아이들을 위해서 짓기는 했지만 저희 부부한테도 소중한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네. 바깥에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한번 가보죠. 여기가 저희들만의 소중한 공간입니다. 이런 또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었군요. 아니, 여기는 무슨 공간이래요? 취미실인가? 목공 테이블하고 재봉틀하고 와. 그럼 이게 그야말로 별채 공간이자 가장 소중한 공간. 보통은 집들에서 침실이 가장 소중한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별채 공간이시군요. 네. 원래는
안에 운동하고 재봉틀하는 안에 취미 공간으로 좀 잡았었어요. 목공하다 보면 또 부피 큰 작업들이 필요하게 돼서 그야말로 빼앗으신 거네요. 네. 제가 선물을 받았었지만, 근데 남편이 생각보다 목공에 재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그 가구들이나 아니면 작품들이 좀 퀄리티가 있는 편입니다. 싱크대 야, 배운 지 얼마 안 됐다는데 너무 잘 만드는 거 아닌가요? 아일랜드 닭 안방에 있는 침대에도 제가 만들어서 넣었고 2층에 아이들 책상도 크게 해서 넣었고요. 이쯤 되면 공간을 내줘도 기쁘겠어. 아무렴 기쁘고 말고. 저희가 이사 온 3년 동안 정말 사부작 네, 하나씩 만들 때마다 선물 받는 느낌이 들어요. 이미 남편 표정에서도 네, 지금 막 여기 광대가 고맙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취미. 특히나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디테일이라든지 풀 게 많은데 그걸 만드셨다는 거는 진짜 손재주가 있으시네요. 네. 손재주는 진짜 있는데 사실 느리긴 합니다. 저는 아이들이나 좀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빠가 만들어준 가구 이런 것들. 네. 이게 열었을 때는 공간을 확장해가지고 여기까지 혹은 저 아까 들어올 때 위에 부분에 저렇게 2층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밑에 부분까지도 뭔가 공간을 확장해서 쓰실 수 있겠어요. 비나 눈을 맞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기가 뭐 물론 비 오는 날 작업할 수도 있고 이 부부의 공간 활용은 또 있습니다. 2층 베란다와 별채, 옥상을 연결했더니 파고라가 생겼지 뭐예요. 비를 피할 수 있으니 때로는 주차장으로, 때로는 파티 장소로, 또 때로는 작업실로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그야말로 전통 한옥에서 비어있는 마당 공간이네요. 네, 좁은 영역 안에서 저희 영역을 좀 넓혀보고 싶은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작은 주택이라고 알고 왔는데 절대로 작지 않네요. 건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평수를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주택에서 몇 평, 몇 평형. 공급자 위주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실 몇 평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은 단면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 들어왔을 때 1, 2층이 열려있는 보이드 공간도 물론이거니와 그 수직 이동 동산인 계단 같은 부분에 중간에 평상을 만든다든지 계속해서 공간과 공간 사이에 전이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 이 공간이 이 주택이 굉장히 작지만 크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오늘 와서 보고 느낀 것은 그런 한옥의 어떤 공간감, 그것에 대한 어떤 고려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 가지고 있는 건축의 평형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땅 넓이가 아무래도 전원주택지보다는 좀 좁은 편이죠. 그 대신 적은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곳에서 하나의 행동만 하는 방식으로 쓰는 것과 한 곳을 여러 다용도로 사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 공간 그만큼 배수로 공간이 넓게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서 다용도로 풀어내면 그 공간들이 다 넓은 것처럼 우리 삶에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기분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집이 꽤 엄청 따뜻하고 여름에는 엄청 시원해가지고 엄청 좋아요.
확실히 층간소음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마당이 있다 보니까 마당 같은 데서 뛰어놀 수도 있고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택에 살고 싶어도 많이 그러니까 선뜻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꿈꿔왔었고 행운처럼 저희가 집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랑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생각을 하면서 이런 집들을 많이 활용해보자 하고 생각을 하니까 더 애정이 가는 것 같아요. 결국 공간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는 사람에 따라 끝없이 확장되는 것.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컴팩트 하우스에서 행복만큼은 무한대로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